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 정성껏 마당에 잡초를 다 뽑았는데 아침에 창밖을 보면 또다시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햇살 좋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했던 시간이 어느새 잡초와의 전쟁으로 바뀌곤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뽑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허리는 쑤시고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민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이신 김민수님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조용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손님, 바로 잡초 때문에 주말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뽑아도 금방 자라고 제초제를 뿌리자니 손주와 반려견이 마음에 걸리고 결국에는 방법을 몰라 지쳐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사는 한 어르신이 알려준 단 하나의 방법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하고 1,000원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식초와 소금, 물만으로 만든 천연 제초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효과까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이 방법은 김민수님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민수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이 알려주신 제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식초와 소금, 물만 섞는다고 잡초가 사라진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믿기 힘든 변화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뿌려둔 자리의 잡초들이 서서히 말라가고 몇몇은 다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김민수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만 잡초를 상대해 왔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잡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잡초는 단순히 땅 위에 돋아나는 풀 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마당이나 텃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잡초들. 예를 들어 쇠뜨기, 명아주, 민들레 같은 식물은 눈에 보이는 잎과 줄기를 잘라내거나 뽑아내도 땅속 깊은 곳에 퍼져 있는 뿌리와 씨앗이 살아있어 다시 자라납니다. 특히 쇠뜨기처럼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종류는 땅속 어디든 조금이라도 뿌리가 남아있다면 금방 다시 싹을 틔웁니다. 게다가 이들 잡초의 씨앗은 정말 질깁니다. 한번 흙 속에 섞이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비바람에 섞여 다른 곳으로 쉽게 퍼지기도 합니다. 마당에 아무것도 안 심어 놓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은 언제든 조건만 맞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잡초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 물이 부족한 메마른 땅, 영양분이 부족한 굳은 흙, 어디서든 살아남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반면 우리가 정성껏 가꾸는 꽃이나 채소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원은 점점 잡초에게 밀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뽑거나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생명력과 씨앗의 지속성,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까지. 이런 잡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면 결국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잡초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다시 자라는지, 단순한 제거로는 왜 부족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시도해온 다양한 제초 방법들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잡초가 가진 생명력과 번식력을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온 제초 방식들이 쉽게 한계를 드러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김민수님 역시 이 지점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왜 늘 헛수고처럼 느껴졌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손으로 직접 뽑는 방식입니다. 김민수 님도 처음에는 잡초를 발견할 때마다 바로 손으로 뽑곤 했습니다. 도구 없이도 할 수 있고 정성을 들이면 깨끗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허리를 굽히고 손목에 힘을 주며 뽑다 보면 금세 몸에 무리가 오고 뿌리가 깊게 박힌 종류는 아무리 애써도 끝까지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면 다시 그 자리에 잡초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뽑았던 그 순간의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예촉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낼 뿐 뿌리와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절단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더 넓은 곳으로 퍼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말끔해졌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시중에 판매되는 화학 제초제였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빠른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사용하고 난 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린 손주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반려견이 흙을 밟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혹시 남아있는 약성분이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김민수님은 제초제를 뿌린 후 몇 주 동안은 손주가 마당에 나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을 바라보며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잡초 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시공 비용이 만만치 않고 설치 후에도 틈 사이로 잡초가 올라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유지 관리를 위해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고민을 해결해 준 한 어르신과의 뜻밖의 만남이 김민수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수님이 가족과 함께 시골 외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뵙게 된 분은 올해 74이신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작은 텃밭과 마당을 정성껏 가꾸고 계셨고 놀랍게도 그 마당에는 잡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님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초제 따로 쓰시는 건가요? 그러자 박영수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초제 안 써. 대신 1,000원이면 되는 걸 쓰지. 순간 김민수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원으로 잡초를 없앨 수 있다니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직접 보여준 것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곡물 식초, 집에 있던 소금, 그리고 수돗물만으로 만든 천연 제초제였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었고 만들기도 정말 쉬웠습니다. 분무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식초 100ml, 물 300ml, 소금 1스푼, 이 세 가지를 섞어 잘 흔들어주면 끝이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써오셨고 한여름에도 마당이 잡초 없이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아이나 강아지가 밟아도 걱정이 없고 흙의 건강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직접 재료를 준비해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시 예초기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반신반의로 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잡초가 마르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민수님의 마당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민수님은 그 후로도 같은 방법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이 천연 제초제가 단순히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은 언제 뿌리느냐였습니다. 잡초에 이 제초제를 뿌릴 때는 햇살이 강하게 드는 오전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햇빛은
식물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기 때문에 식초와 소금이 잡초에 작용하는 효과를 훨씬 높여줍니다. 반대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피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면 약액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다른 식물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뿌리느냐였습니다. 너무 많이 뿌려서 물방울이 줄줄 흐르도록 만드는 것보다 잎 전체가 고르게 젖을 정도로만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잎의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야 식초와 소금이 식물의 세포막을 제대로 파괴하고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님은 처음 몇 번 사용하면서 이 점을 몰라 효과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항상 날씨와 양을 꼼꼼히 체크한 후 사용하였고 결과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어디에 뿌리는가였습니다. 이 천연 제초제는 잡초뿐만 아니라 원예 식물이나 채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가꾸는 꽃이나 작물 주변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수님도 한번 실수로 화단 근처에 뿌렸다가 몇 달간 공들여 키운 꽃이 함께 시들어 버리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사용 후에는 분무기를 따로 보관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까지 습관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법을 익혀가며 점점 자신감을 얻은 김민수님은 더 효과적으로 잡초를 없애고 오랫동안 깨끗한 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김민수님에게 몇 가지 실전 팁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이 작은 조언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세제를 소량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무기에 식초, 물, 소금을 섞은 후 무향 주방세제를 한두 방울만 넣으면 액체가 잡초의 잎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성분이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세제는 인공향이나 색소가 없는 순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잡초에 물리적 자극을 준 후 뿌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쇠뜨기나 덩굴처럼 잎이 질기고 두꺼운 잡초는 분사 전에 발로 살짝 밟아주거나 가볍게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확연히 올라갑니다. 겉면이 부드러워져 액체가 더 잘 스며들고 세포막 파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공간에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 사이, 타일 틈, 콘크리트 바닥 틈 같은 곳에는 천연제초제 대신 물을 끓여 부어주는 것만으로도 잡초가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이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공간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할아버지가 강조한 팁은 잡초가 아예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덮개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이었습니다. 클로버나 타임 같은 식물은 햇빛을 차단하고 잡초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며 마당의 분위기도 한층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은 노하우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김민수님은 마당을 관리하는 일이 더 이상 고된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잡초를 관리하는 일이 고역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루틴이 된 김민수님은 마당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창밖에 초록색 싹이 보이면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그 싹이 제초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짜증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방법으로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마당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말마다 허리와 무릎을 부여잡으며 하루를 보내던 시간이 줄어들자 손주와 마당에서 공놀이도 하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여유도 늘어났습니다. 단지 잡초를 없앤 것이 아니라 평온함과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은 것입니다. 김민수님은 이제 이 방법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마른 잡초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단 1,000원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복잡한 준비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약간의 관심과 시도해보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김민수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잡초가 없어지기만 바랐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되면서 마당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눈이 닿는 그 공간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까지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는 더 이상 잡초를 귀찮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연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김민수님의 마당은 이제 더 이상 풀과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평온한 오후,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1,000원으로 얻은 건 단순한 제초제가 아니었구나. 진짜 얻은 건 여유와 마음의 평화였구나. 우리는 살아가며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뽑고 싸우기보다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당 한켠에서 자꾸 올라오는 풀 때문에 지치고 계시다면 오늘 김민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000원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가족과의 시간,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따뜻한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